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군산을 떠나는 자영업자들이 지난해에만 10% 넘게 늘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심 지역 버스 정류장의 시설이 혁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허술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노란색 신호등이 전북은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려견의 나이대와 품종별로 어떤 병에 잘 걸리는지 분석한 자료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군산을 떠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 폐쇄 이후 군산 지역 사업체 수가 10% 넘게 줄었는데 올해는 GM 군산 공장마저 문을 닫아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의류 판매점들이 모여있는 구도심의 영동 상가 거리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 점포입니다. 100여 개 넘는 점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대로 쭉 가면은 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산업단지 인근에 먹자골목도 근로자들이 떠나면서 빈 점포들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하고 지금 보면은 좀 많이 줄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어렵다고 하니까. 생업을 접는 군산 지역 자영업자들이 지난해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사업체 수는 2014년 21,866개, 2015년에는 22,238개, 2016년에는 22,221개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산조선소가 폐쇄된 지난해에는 19,954개로 10% 넘게 줄었습니다. 올해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지난 5월 GM 군산 공장이 폐쇄되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더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와 GM 군산 공장을 대체할 대규모 투자 유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되살릴 극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인근 버스 승강장은 이용객이 거의 없는데도 각종 시설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근의 정류장은 밤에 조명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앞 시내버스 승강장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태양광 조명이 정류장을 환하게 비춥니다. 따뜻한 발열 의자도 설치돼 있어 추운 날씨에 온몸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객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이는 안 쓰는 것 같아요. 할머니 분들, 여기 이 집 근처에 사시는 분들, 저쪽 사시는 분들하고밖에 없는 것 같아요. 농촌진흥청 승강장도 잘 갖춰져 있지만 주거지가 멀고 보행자가 적은 곳이다 보니 평소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용객이 많은 아파트나 학교 앞의 승강장들은 시설이 열악합니다. 480세대가 사는 한 아파트 인근 도로입니다. 캄캄한 승강장에서 어린아이까지 7명의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람들 많이 사는데 여기 버스장에 불이 안 켜지니까 좀 위험하고 무서운 감도 있고. 이 학교 앞 승강장은 하루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지만 의자는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여기서 버스 기다리는데 안 올 때 한 20분 넘게 기다리면 엄청 춥고 겨울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엉덩이가 차갑고 그런데 발열 의자 있으면은. 실제로 혁신도시 승강장 30여 곳 가운데 태양광 조명은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 인근 승강장에 집중돼 있습니다. 발열 의자 역시 아파트 주변 승강장에는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하지만 일반 시민을 외면한 탁상머리 행정으로 주객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보호구역에 노란색 신호등을 설치하는 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에는 노란 신호등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단속 카메라, 여기에 속도 표시계까지 있는데도 제한 속도 시속 30km를 넘기기 일쑤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초록 불일 때 건널 때 있는데 그때 막 건너갈 때 차들이 막 지나다니거나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위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이 모두 노란 옷을 입었습니다. 운전자가 가장 많이 보는 신호등에 노란색을 칠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하도록 만든 노란 신호등입니다. 눈에 확 들어오고 서행 구간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인천의 46개 초등학교 앞에 노란 신호등을 설치한 결과 교통사고가 12% 줄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가운데 노란 신호등은 306개로 전체의 10% 남짓. 이마저도 8개 시군엔 단 1개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2016년부터 노란 신호등이 보급되고 있지만 전주시의 경우 지난 4월에야 처음으로 설치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예산을 설립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럼 좀 안 되다 보니까 전북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해마다 20건 안팎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를 줄이려는 지자체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우리나라 10가구 가운데 3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의 숫자는 무려 1,000만 마리에 이르는데요. 반려동물 가운데 가장 많은 반려견의 경우 나이대와 품종별로 어떤 병에 잘 걸리는지 분석한 자료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홍하나 씨가 반려견인 셰퍼드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함께 생활한 지 이제 8개월밖에 안 됐지만 병원을 방문한 건 10차례가 넘습니다. 정기적으로 주사도 맞아야 하고 이제 견종 특성상 관절 문제가 조금 있는 아이라서 엑스레이도 한 번씩 촬영해야 돼가지고 오게 됐어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반려견 11,000여 마리의 진료 내역을 가지고 나이대별, 품종별 내원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3살까지는 주로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지만 4살부터 6살까지는 외이염 때문에 7살 이상에서는 피부염과 습진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품종별로도 주로 걸리는 질환이 달랐습니다. 몰티즈와 푸들은 외이염을 많이 앓았고 시추는 피부염과 습진, 안구 질환, 요크셔 테리어는 피부염과 습진 발생이 잦았습니다. 사람과 같이 나이와 품종에 따른 주요 발생 질병을 파악한다면 정기 건강검진으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려견의 수명 연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피어제이에 실렸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말로 예정돼 있던 자동차 채권 한시 감면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차종별로는 비업무용인 2000cc 미만의 승용차와 승합, 화물차는 채권 의무 매입을 전액 면제하고 2000cc 이상 신규 등록 차량은 50% 감면됩니다.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것은 경기 침체 속에서 자동차 업계를 활성화하고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전주시가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전체 594개 어린이집 아동 2만여 명이 10장씩 사용할 수 있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다음 달 안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미세먼지에 취약하고 야외 활동이 많은 영유아들에게 우선 마스크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익산 낭산면의 폐석산에 대한 복구 작업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익산시는 올해 안에 이 폐석산에 묻혀있는 지정 폐기물 154만 톤 가운데 5만 톤을 처리하고 내년부터 해마다 10만 톤에서 15만 톤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복구에는 3천억 원가량이 소요되며 지정 폐기물 불법 매립에 관련된 전국 45개 폐기물 업체가 이를 부담합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오는 27일 군산을 시작으로 29일 김제, 다음 달 5일 부안, 다음 달 12일 전주에서 열립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입시 설명회가 학생과 학부모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전주대학교 JJ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전북교육청과 EBS 교육방송이 공동으로 주관한 입시 설명회에는 EBS 대표 강사들이 나와 2020학년도 수능 대비 EBS 활용 전략과 수시 정시 전형 지원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 주최하는 글로벌 체험 해외 연수 참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오늘 오후 한국폴리텍 신기술연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수 참가 학생들은 중국 항저우 사범대학에서 6주 동안 진행되는 해외 연수를 위한 사전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달 23일에 출국하는 62명의 초중학생은 6주 동안 중국어 수업과 중국의 역사문화 체험 활동 등에 참가하게 됩니다. 전북은 내일 구름이 많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5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11도에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맑겠고 기온은 더 올라 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내내 비 소식은 없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